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지금 왕산 마리나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토요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올 때는 2열에서 좀 동승하고 왔고요. 지금부터 이제 운전을 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하이랜더 어떤 차량인지 좀 살펴봐야죠. 하이랜더는 국내 시장에는 처음 들어온 차량입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뭐 6년 동안 북미 시장의 미드사이즈 SUV 부분에서 이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차량이기도 하고 토요타의 대표 미드사이즈 SUV이기도 하지만 국내에는 좀 생소하죠. 해외 시장에는 가솔린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가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일단 국내 시장에는 좀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토요타 하면은 하이브리드 이 파워트레인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큰 대형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중시한 모델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2.5L 가솔린 엔진에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246마력에 그리고 복합 연비 13.6에 굉장히 좀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밀리 SUV로서 좀 수입 SUV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토요타 하이랜더 어떤 차량일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의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굉장히 화려한 이 SUV들 속에서 하이랜더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수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전면부 디자인은 이제 흡사 이제 라브4에서 봤던 것과 같은 이러한 디자인 형태들도 좀 유사한 형태들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휠 사이즈는 20인치 휠이 지금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20인치긴 하지만 뭐 차량의 크기가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제가 동승하고 오면서 이 로드 노이즈를 조금 많이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이 타이어의 큰 크기 때문에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따 주행하면서 또 따로 설명드리겠고요. 차량의 측면 디자인을 봐도 그렇게 뭐 복잡한 캐릭터 라인 이런 것들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유려한 곡선이라든지 뒤쪽에 리어 휠 같은 경우 위쪽에 팬더를 조금 부풀린 부분 이런 점에 있어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3열에 있는 쿼터 글라스가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후면으로 가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로고 적혀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적재함을 한번 열어보면 이제 자동으로 원터치로 열리는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적재 공간의 용량은 이게 3열 시트를 세웠을 때는 한 450리터, 460리터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 2열 시트까지 모두 다 접었을 때는 2000리터 이상을 2000리터를 훨씬 넘기는 넉넉한 이 적재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열 시트를 접고 2열 시트까지 완전 접는 경우에는 플랫한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박용도 이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7인승 3열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러기지 네트도 이렇게 수납함 쪽에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도 120V 콘센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북미 시장 모델인 게 티가 나네요. 지금 11자 형태의 국내에서는 쓰지 않는 이런 콘센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지금처럼 사실 2열과 3열 사이에 조금 공간이 뜨긴 하지만 그리고 가운데 좀 빈 공간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평탄화해서 쓴다면 뭐 키가 180이 넘는 분들도 충분히 누워서 이제 차박을 즐길 만한 이런 넉넉한 공간, 수납 공간, 적재 공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시트는 시트를 일단 시트의 기울기, 등받이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레버를 당겨서 이 시트의 기울기도 4단계 정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일단 3열로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트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고 네, 이렇게 앞쪽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물론 이렇게 시트를 한쪽으로 접어주고 이제 3열로 들어가서 앉으면 되겠고요. 네, 시트는 앞뒤로 한 20cm 정도 앞뒤로 이제 슬라이딩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트를 아까처럼 완전히 폴딩, 시트를 완전히 폴딩할 때는 이 레버를 당겨서 일단 시트를 접고 이 레버를 당겨서 완전하게 플랫하게 폴딩을 시킵니다. 독립 시트인 만큼 활용도도 좋은데요. 일단 뭐 팔걸이도 있고 아래쪽에 큰 크기의 컵홀더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재 공간에도 있었지만 이 120V 콘센트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이러한 형태의 콘센트, 미국식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타입 포트 2개가 이 뒤쪽에도 마련되어 있고요. 저도 2열에 동승해서 지금 시승 장소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시원했는데요.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위쪽에 있습니다. B필러 쪽에는 송풍구가 없고 머리
아래쪽 위쪽에만 송풍구가 있고요. 제법 시원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고요. 자, 앉아보면요. 네, 지금 무릎을 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앞쪽으로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플로어의 높이도 적당해서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1열 시트의 승차감도, 기대 부드러운 승차감도 인상적이었지만 2열 시트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까지도 하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3열 공간은 사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7인승 모델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4인승 성인 4명이 탑승을 하고, 뒤쪽에는 뭐 아이들이 앉거나 아니면 짐을 놓거나 하는 용도로 쓰시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3열로 한번 진입을 해보면요, 상당히 비좁은 이 공간을 지나서 앉아보면은요, 네, 지금 2열 시트를 조금 넉넉하게 뒤로 뺀 상태에서는 성인이 앉아서 가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무릎도 완전히 이 앞쪽 시트에 닿아 있고요. 발을 뻗기도 정말 좀 좁은 공간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여유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데는 상당히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접고 폴딩을 하고 이제 나가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1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1열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한 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요즘의 차들은 이 대형 디스플레이와 함께 최신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랜더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보수적인 디자인 요소들로 좀 가득한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계기판도 풀 디지털 계기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EV 충전이 되는지, 어떻게 지금 파워트레인이 구동되는지에 대한 그래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대화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고요. 한 10인치의 크기 정도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이 정보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승 차량은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는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차량 주변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뷰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좀 큰 차량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주변을 확인하고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작동이 되고요. 가이드라인까지도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화면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티넘 모델, 가장 상위 등급만 이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오른쪽에는 주행 모드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 왼쪽에는 메뉴 버튼들 구성되고 있고요. 화면의 디자인은 3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보들을 이제 3가지 모드로 변경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JBL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이 스피커가 차량 내부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조금 쨍하고 선명한 이 음색을 보여주는 JBL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의 소리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맵은 기본적으로 아틀란 맵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정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을 통해서 방향 정도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에너지 흐름도,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보다 무선 연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이제 물리적인 버튼, 큼직큼직한 물리적인 버튼 구성을 통해서 좀 사용하기 좋고 주행 중에도 뭐 조작하기 편리한 이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이 또한 플래티넘 등급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C타입의 포트 2개,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A타입의 포트 마련되고 있습니다. 키는 뭐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로 익숙한 도요타의 키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어 노브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 주행 모드 버튼은 스포츠, 노멀, 에코. 네, 지금 보시면 스포츠, 그다음에 노멀, 에코 3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 트레일 모드 버튼이 있죠. 교내를 위한 모드로 좀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EV 모드로 전환하는 경우에 시속 한 40km까지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형태로 문이 열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소재에 있어서는 뭐 고급감보다는 확실히 좀 실용성을 강조한 차량이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아래쪽에 플라스틱 소재들은 조금은 저렴한 이런 소재들을 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위쪽 대시보드 위쪽은 뭐 가죽 소재라든지 플라스틱 소재, 다양한 이런 형태의 소재들을 사용한 부분들도 눈에 띄고요. 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은 이 대시보드가 상당히 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살짝 높여야지 키 작은 분들은 이 전방을 확인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디자인 때문에 보닛의 위치, 이 대시보드
대시보드의 위치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는 사이드볼서도 제법 도톰하게 잘 나와 있는 이 통풍과 열선 기능 모두 적용되어 있는 시트를 볼 수가 있고요. 2열도 푹신하긴 했는데 역시 1열 시트가 푹신한 이러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플래티넘 등급에만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되고 하위 트림에는 일반적인 선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요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시장에는 가솔린 모델도 있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 종류로 파워트레인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 시장에는 출시가 됐죠. 가솔린 모델 굳이 국내 시장에는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토요타도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보인다는 전략하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전기차, 그다음에 지금 시사하고 있는 이러한 오랫동안 선보여왔던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차량들을 좀 들여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랜더는 기존의 토요타 라인업에서 없던 이제 SUV 모델,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대형 SUV 쪽에 속하긴 하지만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미드사이즈 SUV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 같은 모델들과 경쟁하게 되었고, 수입차 가운데서는 포드 익스플로러, 조금 넓게 본다면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도 좀 경쟁할 만한 차량이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의 크기는 이 포드 익스플로러와 굉장히 좀 유사한 사이즈고요. 팰리세이드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아마 실제로 실내에서 차량을 아마 경험을 해보신다면 좁다는 생각은 전혀 드시지 않을 것 같고요. 1열과 2열, 1열과 2열 모두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좋은 넉넉한 이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사실 7인승 모델, 8인승 모델 선택 가능한 SUV가 있을 때 아무래도 7인승 모델을 좀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독립 시트가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편하고 또 활용도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는 또 7인승 모델만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됐고요. 일단은 지금 파주부터 영종도까지 왕복하는 지금 주행 코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의 첫인상은 굉장히 좀 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 자체가 이제 핸들을 잡고 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그냥 속도를 높이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하는 것에 차량의 전체적인 설정, 세팅 자체가 그냥 그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북미 시장에서도 사실 패밀리 SUV라고 완전히 더 분류가 되고 있고, 주로 엄마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용도로, 또는 이제 픽업해서 데리고 오는 용도, 아니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용도, 이런 식으로 정말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차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미 미드사이즈 SUV 시장에서도 오랫동안 정말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 토요타 하이랜더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북미 시장에서 검증된 차량의 편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지금 출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하이랜더라는 이름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선택에 좀 고민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막상 진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우리 가족을 태우고 여기저기 다니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물론 또 그 반대의 뜻은 동력성을 굉장히 중시한 모델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편의 기능이 최신의 국산 제조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런 것과는 사실, 그리고 최신의 그런 디자인들, 눈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차량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으로 운전하기 편하게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좀 정이 드는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파워트레인 2.5L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된 이 시스템은 정말 오랫동안 검증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내구성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고 주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이 정도의 그 대형 SUV들의 연비가 보통 이제 팰리세이드 3.8 모델만 보더라도 연비가 한 9.8, 9.4 이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배기량이 높고 출력도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효율이 떨어집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연비가 좋은 차량이 좀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도 훨씬 장점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모델들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특징을 이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도 한 번쯤 이 위시리스트에 올려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CVT 변속기가 조합이 됩니다. 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CVT 변속기면 연비가 좋은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보통 이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조합된 CVT 차량들을 좀 시승을 하다 보면은 속도를 쫙 올렸을 때 엔진음이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죠. 사실 음색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엔진음과 이 실내 사이에 차음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거친 엔진음을 한나게 걸러서 실내에서 좀 들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 차량의 정숙성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22제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고 성비가 좀 넓은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외관과는 좀 잘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아쉽고, 거기다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이 큰 대구경의 타이어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는 2열에 앉아서 계속 오기도 했었는데 2열에서는 확실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다소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도 2열에서 들렸던 만큼의 노면 소음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운전에 스트레스 받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운전할 때 스트레스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대형 SUV로 불리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크기가 그만큼 넉넉한 크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행할 때 이렇게 좌우 롤도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차량이 좀 앞쪽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노즈 다이브 현상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자세가 뭐 불안해질 정도로 차량의 거동이 흐트러지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정도 한 시속 한 100km 일반적으로 도로에 이 속도 제한에 맞춰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차량의 움직임에 불만을 품을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충실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차선 센터링 기능까지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가족들이 이동할 때 고속도로 통해서 좀, 요즘에 또 휴가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이동할 때 이 고속도로에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센터링 기능들, 차선 센터링 기능들 함께 켜놓고 주행하신다면 안전하고 정말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장거리 이동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옵션들이 갖춰져 있고, 아까 한 가지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후방 카메라, 디지털 후방 카메라 기능을 이 사이드 미러에 레버를 당겨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플래티넘 차량에는 좀 추가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4인 가족이 타는 차량으로 선택을 할 때는 아무래도 플래티넘 등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한 1, 2인 가족이라면은 리미티드 트림을 선택하셔도 운전하시는데 크게 뭐 부족한 점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경쟁 모델들과 그렇게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뭐 플래티넘 차량만 하더라도 뭐 7천만 원대의 가격대, 7천 초반대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옵션 사양이라든지 안전 사양들, 주행 편의성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국산 차량들과 비교할 때 다소 좀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뭐 팰리세이드만 하더라도 풀옵션으로 다 구성하게 되면은 6천만 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차량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필요는 충분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 뭐 도요타라든지 렉서스의 차량들이 요즘에 특히나 이제 렉서스 같은 경우는 ES가 정말 좋은 판매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요즘에 선보이고 있는 다른 뭐 수입 세단이라든지 뭐 국산 세단들과 비교할 때 반짝반짝이는 눈을 확 사로잡을 만한 이러한 뭐 기능적인 부분, 최신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도요타라든지 렉서스는 나름의 그 소비층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적인 감성들도 갖추고 있으면서 좀 편의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특히나 뭐 내구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분들이 아무래도 도요타라든지 렉서스의 차량들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이랜드 역시 그 도요타와 렉서스를 선택하는 그 기준에 부합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아쉬운 점을 꼽자면 뭐 국산 차량들이라든지 다른 수입 차량들의 국산 뭐 다른 경쟁 SUV들에 비해서 디자인에 있어서라든지 뭐 실내 공간에 있어서 조금 올드한 느낌, 이런 점들을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요타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아왔던 도요타의 실내 공간, 뭐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부담 없이 운전하고 뭐 최신 기능들보다는 차량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도요타 하이랜더도 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효율성이 되겠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뛰어난 효율성, 그리고 연비, 거기다가 일반적인 다른 경쟁모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는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챙기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요스 원사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